네, 안녕하십니까. 포항대 이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회계에서 제가 기본적인 회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적합이 이제 영어로는 오버피팅이라는 건데 오버피팅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고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이 그림과 같이 있을 때 X와 Y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임의로 시뮬레이트 된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이렇게 A를 스택을 해서 세타를 구했다는 것은 Y 햇을 저희가 이렇게 1차의 선형으로 피팅을 했을 때 베스트한 솔루션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데이터 자체가 1차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넌리니어한 비헤비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차원을 좀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차원을 한번 저희가 이제 넌리니어 폴리노미얼을 사용해서 비선형적으로 어떻게 회귀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선형을 다시 한번 리캡을 하게 되면 폴리노미얼, RBF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2차원, 차원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게 그 x제곱을 추가하는 피처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계산을 해서 그 공식은 여전히 행렬꼴이면 그 모양은 같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충분히 내용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원을 쿼드래틱 2차원으로 추가를 했더니 해서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넌리니어 피팅이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3차원, 이제 x 3승이죠. 3승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을 할 거냐면 10까지, 레인지니까 0부터 9까지니까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9차라고 디그리는 폴리노미얼로 하면 x의 9승까지가 있는 거고, 개수로 생각을 하면 10 정도, 그래서 19 정확하게 1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 있을 때 지금 이 점들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리고 폴리노미얼로 넌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데 9차 항까지 있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언넌이나 파라미터는 10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피팅을 한 결과를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정확하게 그 값을 정확하게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RMS 값은 residual mean square sum sum SSR이라고 하나요? sum of squared, 그러니까 제가 이 거의 제곱의 값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셋에서 아시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포인트가 10개가 디그리가 10개, 여기가 10개라는 것은 그 이 세타 i의, 그러니까 언넌의 개수가 10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마다 저희가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constraint 또는 equation이 10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지수 개수를 할 때 constraint이 10개가 있고 unknown이 10개가 있고 constraint이 10개가 있으면 정확한 exact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제가 10만 개의 파라미터를 만드는 모델을 컨스트럭션 해서 그것을 피팅을 하면 무조건 이론적으로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 리그레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리그레션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값은 실제로 여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 값을 찾은 거기 때문에 다시 이 값을 실험을 할 일은 그리 없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실험을 하지 않은 아니면 데이터가 인풋이 없는 이 x가 이럴 때의 y 값이 어떻게 될 거냐고 저희가 프리딕션을 하는 것이 메인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와서 보시면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정확하게 다 맞춰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값이면 이 모델은 거의 마이너스 11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전혀 맥센스 하지 않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만 보면 완벽하게 일치를 하지만 저희가 정작 관심이 있는 이런 부분들 뭐 틀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overfitting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데이터셋의 개수가 충분히 많지 않은데 제가 가정한 모델의 그 파라미터들이 어떤 그 표현하는 것들이 충분히 많을 때 이런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팅을 디그리가 다른 경우에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1차 다항식, 3차 다항식까지, 5차 다항식, 9차 다항식까지 보시면 여기는 언더 피팅이 된 것 같고 이쪽은 좀 명확하게 오버 피팅이 된 상황입니다. 뭐 이것과 이것은 어느 정도 뭐 어느 것이 더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데이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된 경우에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에러는 작지만 그 근처에서는 에러가 크다. 근데 우리가 정작 관심 있는 것은 근처다. 인풋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 범위 내에서 에러가 크기 때문에 좋은 프리딕션 모델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 residual sum of square죠. 그래서 RSS라고 하고 이것을 로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제곱한 것을 썸을 하면 residual sum이죠. 그러면 1차원일 때는 당연히 에러가 크겠죠. 2차원일 때도 다 이렇게 플러스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예전에 1, 3, 5만 했습니다. 그리고 9까지.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이 9항이면은 RSS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무조건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RSS는 줄어듭니다. 근데 이 RSS를 이밸류하는 데이터 포인트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 근데 우리가 정작 관심이 있는 것은 근처다. 근처에서의 어떤 그 residual sum of square 값을 보면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버피팅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그 리그레션을 할 때의 목적 함수를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분명히 이 y-hat을 표현하는 모델이 비싸질수록 복잡해질수록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로스는 작아지지만 그리고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0으로 가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버피팅 문제를 이야기해 리치 레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에러가 작지만 근처에서는 에러가 크다. 같은 이야기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에러가 작을 수 있지만 테스팅 데이터셋에서는 에러가 크다. 테스팅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것을 사용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테스팅 데이터셋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예측을 하겠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폴리노미얼로 차원이 2차원, 최고항이 2차원일 때, 최고항이 9차원까지 있는 다항식일 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렌드가 다항식일 때 디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언제나 작아집니다. 하지만 테스팅 데이터셋에서는 반대로 에러가 커질 겁니다. 에러가. 이런 현상을 오버피팅 현상이라고. 그렇지만 이 중에 정말 저희의 관심 있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아니라 테스팅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피해야 한다.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리노미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RBF 펑션에서도 오버피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 데이터의 개수가 10개, 여전히 같은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이제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를 10개니까 폴리노미얼의 RBF의 센터가 10개를 해서 범위에 10개를 만들고 시그마를 1로 했습니다. 그래서 RBF 베이시스를 만들고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XP 요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행렬로 만들고 식을 계산해서 세타를 구한 다음에 그 approximate then function은 이렇게 구하겠죠. 해서 보면 역시나 다 이렇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에러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그 폴리노미얼보다 오버피팅 현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렇게. 그리고 이 경우에 오버피팅을 좀 스무딩하게 하기 위해서는 RBF의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그마를 키워서 더 스무딩하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처가 많을 경우에 our prediction function이 매우 expensive,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linear regression, non-linear regression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같은 피처에서 차원을 올리거나 아니면 RBF의 개수를, 베이시스 펑션의 개수를 키움으로써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에러 값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그 근처 또는 테스팅 데이터셋에서는 그 에러가 점점 커지는 오버피팅 현상을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오버피팅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